예, 오늘 나눌 책은 변화의 시작 5am 클럽 로빈 샤르마의 책입니다. 이분은 세계 최고의 리더십 전문가이고요. 나이키,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나사의 기업 멘토시고 20년 넘게 유명한 기업가들에게 가르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개념과 방법들을 바탕으로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위한 원칙에 대해서 나누는 책입니다. 오전 5시의 기상에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뜻인데요.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이 실제로 여러분의 집중력과 에너지, 즐거움, 탁월함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자신을 세계 최고로 만들 시간을 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 저도 이 말을 믿고 아침 5시 전에 하루를 시작하는 이 방식을 이거 제2의 천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행동으로 실천을 했습니다. 지금 한 85일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그룹에서 같이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4시 4분이에요. 지금 2분이 들어오셨네요. 독서 중이십니다. 여보세요? 혹시 지금 몇 분이 더 들어오셨어요. 그 시간대에는 거의 들어와서 매일 완성했는지 그 릴레이를 봤습니다. 네, 보셨죠? 혼자 하면 좀 어려운데 이렇게 그룹으로 같이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10년, 20년 된 전에부터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데 행동으로 못했던 것들을 실행하게 됐고요. 이거 유튜브도 이 과정에서 해보게 됐고, 정말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주 특별한 모험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아주 많은 변화를 이뤘고요. 항상 하던 것을 하면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왜 변화가 없나, 왜 다 달라지지 않나 하는 것들은 항상 같은 걸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전하는 거, 한 발 내딛는 거, 하지 않던 것들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책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예, 변신이 쉽지 않다는 것은 나도 압니다. 하지만 빛나는 나비의 삶을 살려면 애벌레의 삶을 끝내야 합니다. 구태의연한 당신이 죽어야만 최상의 당신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적인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먼저 실행한다 라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정말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나서 뭔가를 하겠다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하면서 분명해지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는 내면의 4가지 영역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책의 마인드셋 외에 하트셋, 헬스셋, 소울셋 이렇게 4가지를 얘기해요. 네, 이 4가지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필요는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주변 사람들과 환경이 생산성과 결과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떤 마인드가 같은 사람들과 어울려라 라고 하는데 자신의 힘을 제한하고 나는 이렇게밖에 안 돼. 그리고 나의 천재성이 우리가 많이 죽었죠. 어렸을 때 우리의 감각과 직관을 다 죽이고 부모에 의해서 학습된 것들 때문에 그런데요. 거기 천재성의 족쇄를 채우고 이렇게 마음의 진실을 배반하라는 어른들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을 잃어버린 게 있는데요. 그 본성을 자꾸 회복하는 길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또 고통을 만나야 되는데 그 고통은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겪고 맞이하는 것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역사를 창조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도 태어나는데 그 사명을 완수하면서 이 생을 살자. 이런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아주 인상적인 문구가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모든 변화가 처음에는 힘들고 중간에는 혼란스러우며 마지막에는 아름답다. 이렇게 내면의 힘을 발휘하고 천재성, 죽어있는 천재성을 살리면서 저의 모든 재능을 살리는 길, 요 길에서 겪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무 멋있죠? 우리 사람들의 많은 행동은 어렸을 때 시련을 겪으면서 생긴 두려움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하트셋이 좀 감정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발견하고 또 경험하고 해서 털어버려야지만 이런 성과를 이룰 수 있다 라는 의미에서 하트셋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5시 기상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매일매일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일관성이야말로 숙련의 DNA이기 때문입니다. 미미해 보이는 일상의 작은 개선일지라도 오랫동안 지속하다 보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위대한 기업이나 훌륭한 인물이 갑작스러운 혁명으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부디 기억하세요. 작은 일상적 승리와 반복이 장기간 쌓여서 탁월함이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먼저 한계를 뛰어넘는 이들의 공통점 4가지. 그 첫 번째, 잠재력 활용. 전설적 인물이 탁월한 성과를 내게 해준 요인은 타고난 재능의 크기가 아니라 잠재력을 실현하는 정도, 즉 잠재력을 활용하는 정도,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흔히 사람들이 타고난 천재성은 그건 예외적이다, 저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최정상에 있는 사람은 그것이 운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이 행운을 만들어낸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예외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집단 최면에 걸려 있다고 해요. 왜냐, 우리는 어린 시절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부모, 어른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비춰준 거울에 의해서 우리를 자신을 어떤 존재인지 믿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믿고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살고 있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에 제한을 많이 갖게 되고 세상을 보는 눈이 그렇게 세뇌가 된 것이죠. 이렇게 모든 사물을 바라보던 그 방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제한적인 심리를 갖게 되는 거, 부모에 의해서도 그렇게 되지만 또 교사,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배우게 돼요. 우리는 능력을 최소화하고 강점을 가둬버리고 제대로 발휘하지 않은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우리 안에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거, 어떻게 그런 프로그래밍이 생겼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주의 산만 요인으로부터의 해방. 자, 산만함에 중독되면 창조성은 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천재성에 가까이 갈수록 당신의 두려움이 그것을 방해하고 나서요. 왜냐하면 우린 집단 무의식에 의해서 그것이 학습됐기 때문에 창조성을 버리고 보편성을 갖는 것에 학습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 방해하고 나서는데, 자, 내가 창조성, 천재성에 다가갈수록 방해 요인이 있다는 거, 내 스스로 방해하기도 하죠. 나의 어떤 관념이나 생각으로 그 방해 요인이 있다는 걸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무력화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나의 천재성을 스스로 막고 방해하는지를 자각하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하는 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을 정말 잘 관찰하고 지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내가 스스로 나의 효율성을 어떻게 떨어뜨리고 있는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자각하는 거죠. 관찰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자신에 대해서. 사람이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집중할 수 있는 정신 능력을 갖추고 있고, 오후가 되면 집중이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오전 5시는 방해 요인이 없고 가장 집중하기 좋은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충분히 이용하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겠죠. 그리고 새벽 시간의 고독과 고요와 정적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연료인 도파민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 그리고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는 세로토닌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몰입의 상태로 들어간다고 해요. 몰입의 상태는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그런 사람들이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때의 마인드셋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그 몰입의 상태로 가준다면, 그 습관을 길러주면 언제 몰입 상태가 될 수 있을지 확실히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당신의 가장 좋은 면을 훈련하는 것. 자, 하루의 기량은 아침 훈련의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이른 시간의 강도 높은 훈련이 전투에서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승부는 전사들이 전쟁터에 들어가기 전에 판가름 납니다. 승리는 누가 하느냐? 준비를 많이 한 편의 것입니다. 우리는 오전 5시에 일어나서 이 기술을 계속 연마하잖아요. 제2의 천성이 될 때까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결과는 따놓은 거죠. 이렇게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연습해야 된다는 그런 뜻인데, 정말 매일매일 아침을 이렇게 시작한다면 어마어마한 연습이 되지 않겠어요? 여기서 이제 하트셋,
소울셋, 마인드셋, 헬스셋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내면의 4가지 영역을 훈련하라고 하는데 내면의 4영역을 최적화할 수 있는 시간 또한 오전 5시부터 6시라고 합니다. 깨끗이 정화된 하트셋, 하트셋은 감정 부분, 이렇게 하트셋이 없는 마인드셋만의 발전은 공허한 승리입니다. 하트셋은 삶의 감정 측면, 즉 정서를 말하는데요. 자, 해로운 감정들이 당신을 짓누른다면, 마인드셋을 구축하라고 하지만 해로운 감정이 당신들을 짓누른다면 진정한 발전과 승리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4가지 영역의 훈련과 연마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면에 숨어있는 경이로운 힘을 알려면 이 내면의 4가지 영역 전부를 연마해야 된다고 해요. 자, 우리 중 많은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감정 상태가 계속 엉망이어서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프로이트는 표출하지 못한 감정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고스란히 묻혀있다가 나중에 더 추하게 나타난다.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노력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것이 남아있다가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나 위기의 상황에 더 추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감정들을 대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보통 치유로 많이 하고 있죠. 과거의 고통에서 비롯된 어둡고 해로운 감정을 청소해야 된다. 그것을 놓아주고 씻어내고 정화해야 한다. 자, 이것이 바로 치유죠. 치유의 영역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만 빼는 것으로 하트셋이 개선되지 않는 면이 있어서요. 긍정적인 면도 줘야 되는데 그 긍정적인 면을 무엇으로 주냐? 감사함으로. 감정도 치유를 하고 청소를 하지만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하트셋에서 어떤 긍정적인 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아침의 일과를 감사로 시작하는 거. 그리고 4번째, 꾸준한 실천. 당신의 소중한 하루하루는 귀중한 인생의 축소판임을 기억하세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인생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아침 일과에서부터 사고양식, 실무 능력, 개인적인 관계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이라도 하루 동안 단 1%만 향상시킨다면 그로부터 한 달만 지나도 최소 30%가 향상될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노력을 지속한다면 적어도 365%가 향상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는 일이 가끔씩 하는 일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최고의 생산자와 일상 속 영웅들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래요. 꾸준함은 숙련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꾸준한 연마. 그냥 이렇게 일상을 사는 거죠. 처음에는 좀 익숙하지 않지만 정말 일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꿈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프로젝트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 책을 한번 보시면서 누군가 같이 할 수 있다면 같이 이것을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모두에게 제가 추천해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2번째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